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린더 격자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수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격자 예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의 검색창에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스페이스 클레임 프로그램을 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저는 미리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격자를 짤 때 단위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원래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지만 이번 격자에서는 크기가 조금 되므로 저희는 미터 단위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유형은 미터법, 길이는 미터, 기본 정밀도는 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케치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 스케치 편집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서 3D 모드로 되돌리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D를 눌려서 바로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XY 평면에다가 이제 2D 스케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평면을 XY 평면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모드를 활성화 시켜줄 텐데 스케치 모드를 누르고 평면을 눌려 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K를 눌리고 평면을 눌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키, 여기 눈이 그려져 있는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단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홀을 그릴 겁니다. 정확히는 1m짜리의 반원 홀을 그릴 텐데 여기 중심 버튼을 눌려주시고 수치를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치수는 저희가 정확히 90도로 해서 여기 180도만큼의 반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경이 1.6m인 반원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원 사이에 틈을 연결해줘서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 선을 눌려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L을 누르셔서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가지 버튼을 누르거나 D 버튼을 눌려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저희가 형성한 부분은 실린더 부분이고 이제 주변 유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뒤쪽의 유동은 조금 더 복잡한 유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 실린더 유체를 한꺼번에 메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린더 뒤쪽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짤 수 있도록 격자를 짤 예정입니다. 이에 실린더 뒤쪽의 격자는 따로 짤 수 있도록 면을 따로 만들 것입니다. 우선 여기 구성선을 선택을 하여서 스케치 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을 하나 그려줄 것입니다. 여기 중심부에다가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끝점, 즉 제가 아까 0.8 정도로 해서 이 X축으로부터 대략 76도 정도 떨어진 구성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의 오른쪽 끝점을 클릭을 해서 4.2m만큼 X축으로 쭉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1.5
8012m만큼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저희가 아까 그렸던 구성선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했던 호수입을 이용을 할 텐데,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면이 하나 더 생성됩니다. 이제 조금 더 실린더 뒤쪽에 유체 영역을 그려줄 텐데요. 여기서 선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1키를 늘려주신 다음에 여기 끝점을 늘려주시고 X축으로 15m 정도 가주신 다음에 Y축으로 15m가 아니라 X축으로 10m 그리고 Y축으로 15m를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체 영역과 평행을 이루도록 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 제가 유체 영역 끝단 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이 하나가 이쪽이 비게 되는데 이때 여기 스케치의 투영을 선택을 하시거나 단순하게 선을 그래서 두 점을 이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유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위쪽에 다시 유체 영역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 선을 선택을 하시거나 단축키 L을 이용을 하셔서 맨 끝에 점을 잡은 뒤 X축의 반대 방향으로 30m 길이의 선을 그려주시고 다시 Y축 반대 방향으로 15m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린더 끝단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주변 유체 영역의 선은 그렸지만 실린더 뒤쪽 유체 영역이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그려도 되겠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스케치의 투영을 이용을 하여서 실린더 부분과 유체 영역 두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면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잘라내기 혹은 단축키 T를 이용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위쪽 부분만 만들었는데 밑에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리면은 되게 귀찮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Y축에 수직인 평면을 만들 건데 여기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Y축을 클릭을 하셔서 Y축 평면을 만든 다음에 대칭을 누르시고 방금 생성한 Y축 평면을 누르시고 이제 대칭시킬 면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칭 평면을 형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든 영역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격자를 짤 때 위아래 부분이 분리를 해서 격자를 짜는 게 더욱더 정밀하게 격자를 짤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진 본체들을 다시 분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을 늘려주셔서 분할을 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을 하고 이제 절단기로 사용할 면을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평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평면들이 다 나누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유체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플루이드로 설정을 해줄 텐데 거기 앞서 우선 새 컴포넌트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유체 플루이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면들도 다 변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여기서 오른쪽 키 이름 바꾸기를 늘려도 되지만 단축키 F2를 눌려서 전부 유체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그대로 격자를 가져가게 되면 인접한 면에 이제 여기 중첩되는 부분에 격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격자가 원활히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워크벤치 공유를 해줘서 이제 저희가 중첩되는 15개의 모서리를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된 실린더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서 기존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실린더로 3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오메트리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린더 아까 생성한 실린더 3 스페이스 클림 지오메트리 파일이 형성이 됐고요. 다음은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벤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또한 띄우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서 미리 띄워보았습니다. 워크벤치 프로그램에 들어와 보시면은 왼쪽의 툴박스에 컴포넌트 시스템즈 부분에 메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에 메쉬 툴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기 위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 부분 오른쪽 키를 눌려서 리네임을 눌러주셔서 실린더 3로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성했던 지오메트리 파일을 임포트 지오메트리 브라우즈 이제 저장을 했던 위치로 들어가셔서 방금 저장한 스페이스 클린 파일을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쉬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키 에딧을 눌러주셔서 메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싱에 들어왔는데요. 우선 메쉬를 짜기에 앞서서 사용할 메쉬는 동적 해석이 아닌 유체 해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격자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피지컬 프리퍼런스를 메카니컬에서 CFD로 바꿔주시고 솔버 프리퍼런스를 플루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에 들어가셔서 인서트 메소드 다시 메쉬의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인서트 메소드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어떠한 격자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주변 이체 영역 6개 바디를 선택을 해 주셔서 이렇게 방금 넣은 메소드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변 위치의 작성할 격자는 트라이앵글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메쉬 사이징을 해줄 텐데요. 여기서 엣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단축키를 늘려서 격자 하나하나에 대한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여기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흰색이던 모서리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선택된 모서리가 있다면 오른쪽 키를 늘려서 인서트 사이징으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엘리멘트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나눌 것이냐인 넘버 오브 디비전을 사용할 텐데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2번의 클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나눠줄 때는 40등분을 할 것이며 저희는 비헤이비어를 소프트가 아닌 하드로 바꿀 것입니다. 2023년 버전부터는 캡처 커버처에서 no를 선택을 해주어야지 비헤이비어를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캡처 커버처를 yes에서 no로 바꿔주시고 비헤이비어를 소프트에서 하드로 바꿔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애스 타입도 실린더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격자를 촘촘하게 짤 수 있도록 메뉴에 있는 바이애스 타입을 선택해 주시고 벡터는 6.704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 텐데요. 여기는 첫 번째 바이애스 타입을 선택을 해줘서 실린더에 가까이 갈수록 격자를 촘촘하게 짜줬다면 여기는 반대로 반대의 바이애스 타입이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 인서트, 사이징, 엘리멘트 사이즈가 아닌 넘버 오브 디비전즈 40 비헤이비어를 하드로 바꿔주시고 바이애스 타입은 실린더에 가까워질수록 촘촘하게 벡터는 6.7048로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이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주변의 벽 부분에 대한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모서리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인서트, 사이징, 넘버 오브 디비전 90등분 비헤이비어를 하드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바이애스 타입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균일하게 등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깥 부분을 설정을 해줄 텐데 여기 안에는 90등분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도 똑같이
90등분, 90등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서리를 선택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두 모서리가 합쳐져서 90등분이 되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 앞쪽 모서리에 대해서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넘버 오브 디비전스 52등분 하드로 하되 바이애스 팩터는 따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2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합쳐서 90이 되도록 38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사이징을 줄 텐데, 여기도 넘버 오브 디비전스 90 하드로 주되, 여기도 똑같이 실린더에 가까워질수록 촘촘하게 다음과 같은 바이스 타입을 주고 팩터는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격자에 실린더에 가까워질수록 촘촘하게 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넘버 오브 디비전스 90등분 하드 바이스 타입은 이렇게 팩터도 2 밑에 부분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먼 영역인 이 세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인설트, 사이징, 여기는 60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여기 하나 다 따로따로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동일한 사이징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평면을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하고 60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비헤이비어는 하드로 바꿔주시고, 이번에 격자는 벽면에 가까워질수록 촘촘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이애스 팩터는 3.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때 넘버 오브 디비전스는 67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비헤이비어는 하드, 바이애스 타입은 아까 전에랑 똑같이 짜주시고 팩터는 3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사이징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쪽 부분에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설트, 사이징,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하되 25등분을 하고 바이애스 타입은 주지 않고 비헤이비어만 하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이 아울렛 부분에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쪽 위에 두 군데의 사이징은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해서
두 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하드로 하고 바이애스 팩터는 맨 첫 번째 걸로 하시되 팩터는 10.5로 설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잡혔군요. 대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이 아까 잡았던 Y축 평면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이징이 대칭으로 형성이 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르다고 하시면 이렇게 사이징을 할 때 잡았던 지오메트리를 각각 나뉘어서 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앞쪽 부분에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 위치 부분 가운데의 모서리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사이징을 줍니다. 이때는 넘버 오브 디비전에 27 등분을 주고 비헤이비어는 하드로 줍니다. 바이애스 타입은 실린더에 가까워질 때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요. 바이애스 팩터는 87.12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렛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렛의 두 가지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고 인설트, 사이즈,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하되 8등분, 비헤이비어를 하드로 바꿔주시고 바이애스 타입은 중심부에 촘촘하게 주시고 팩터는 1.8856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로 보시면은 여기 Y축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엣지 캔슬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면을 선택을 하셔서 제거 부분을 늘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작업을 하되 바이애스 타입만을 윗부분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여드리면 사이징, 넘버 오브 디비전, 8, 하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Y축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 돼 바이애스 타입이 서로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월 부분에 대한 사이징을 줄 텐데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사이징, 넘버 오브 디비전스 10, 비헤이비어는 하드, 바이애스 타입은 위에서 두 번째, 팩터는 2.5867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에도 사이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실린더 뒤쪽에 바로 인접한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인설트, 사이징, 엘리멘트 사이즈를 4.5, 2에 마이너스 2 만큼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비헤이비어는 똑같이 하드로 바꾸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위치한 위치면도 똑같이 사이징을 주되
여기서 엘리멘트 사이즈는 0.15 만큼 주고 비헤이비얼도 하드로 바꿔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린더 부분의 위치 영역은 페이스 메싱을 통해서 메소드를 여기 쿼드리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격자가 바뀌는 양상은 39페이지의 수업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 메쉬를 선택을 해서 여기 밑에 디테일 오브 메쉬 부분에서 사이징 그로우 레이트를 디포트 값이 1.2로 되어 있는데 이를 1.3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따라왔다면 왼쪽 아웃라인 창에서 메쉬를 선택하시고 맨 위쪽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너레이트 메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을 보면서 메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공유 부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면들이 서로 접하면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자의 품질을 좀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위쪽 설정창에서 매트릭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되 에스펙트 레이쇼를 보시면 조금 더 격자가 잘 짜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계면 이름을 설정을 할 텐데요. 우선 실린더 주변에 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로 선택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 모서리로 하고 여기 두 가지 실린더 주변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키 Create Named Selection을 해서 월 언더바 실린더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임 셀렉션에서 월 실린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인렛의 두 가지 면을 잡아서 인렛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매 모서리를 잡아서 아웃렛 그리고 여기 주변의 번 영역을 잡아서 하나, 둘, far field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네임 셀렉션은 여기 모서리를 잡았다면 모든 모서리에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워실린더 2개의 모서리, 인렛 2, 아웃렛 4, 파필드 2 해가지고 총 10개의 모서리가 잡혔는데 지금 저희 메쉬상에는 총 25개의 모서리가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하시면은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모든 모서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잡힌 모서리 수를 알려면 오른쪽 아래 창에 25 edges selected 라고 보시면 뜨는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개가 모자라다는 것인데 이는 내부 부분인 인터널 부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해서 남은 15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하시고 방금 선택했던 인렛, 아웃렛 4개, 팝피드 2개, 그리고 실린더 2개를
제외를 해주시고 네임 셀렉션을 인터널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잡혔는데 어디가 잡혔냐면 밑에 파필드가 하나 더 잡혔군요.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면을 선택을 해서 빼주시면 총 15개의 면이 잡혔으며 도합 25개의 면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싱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이를 저희가 플런트 파일에 사용할 메시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왼쪽 위에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고 익스포트 메시 플런트 인풋 파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때 메시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 따로 저장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린더에서 원하시는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린더 3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메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린더 격자 예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